우리가 요즘에는 식단면 종류라고 해서 단백질을 추가한 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메밀면이나 아니면 해초면. 그런데 저 라면 같은 걸 식이섬유를 많이 넣어서요. 저 탄수화물 중에서도 전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바로 순탄수화물이라고 우리를 살찌우고 아프게 하는 게 이 순탄수화물인 당질이거든요. 근데 그 당질 함량을 꽤나 줄여놔서 전 사실은 전 혼자 몰래 먹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저탄고지 다이어트 많이 하는데 요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가요? 저탄, 뭐 중지, 저탄, 건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요. 저도 지방을 다이어트 할 때 오히려 챙겨 먹어요. 오메가3도 오히려 캡슐로 챙겨 먹고요. 이제 저희 채널에서 뭐 습관 챌린지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같이 3주간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 자비로 오메가3 그다음에 올리브를 선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가 다이어트 중에 지방 섭취를 꼭 권고하는 편이긴 한데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한 없이 예전에 그 저탄 고지한다고 버터를 사다가 이제 뭐 콘텐츠 중에서 되게 자극적인 콘텐츠 보면 막 버터 막 씹어 먹기도 하고 막 정말 국처럼 끓여서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패턴이 잘 안 맞아서 고탄고지로 해서 제가 그때 살이 갑자기 막 70kg 넘게도 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운동하면서 뺐는데요. 그 비키니 대회를 뛸 때도 오히려 지방을 잘 먹으면서 저 지방을 잘 태웠었어요. 그래서 좋은 지방이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을 태우는 건 맞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지방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좋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하나씩. 일단 탄수화물 좋은 거 뭐죠? 우선은 좋은 탄수화물은 단당류보다는 다당류,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식이섬유.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 고르는 기준은요. 저는 식이섬유가 높고 당류가 낮은 것들을 골라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제한 없이 많이 드셔도 되는 것들 중 하나는요. 야채류들이에요. 야채도 사실은 뭐 식이섬유 뭐 아무것도 칼로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 야채는요. 대부분의 탄수화물과 그리고 뭐 미네랄, 비타민도 있지만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0칼로리 있죠. 그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채는 제한 없이 많이 드세요 하고요. 해초류. 네, 해초류들도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고 추천하는 좋은 탄수화물 중 하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탄수화물 양이 너무 적을 수 있어서요. 저희가 제한해서 하지만 그래도 좀 다이어트 할 때 추천하는 탄수화물류들이 바로 현미 같은 통곡물 들입니다. 통곡물들은요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서서히 흡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곡류로도 단백질 섭취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섭취까지도 모두 가능하죠. 하얀 흰쌀밥보다는요 이런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야채류와 해초류 얘기해 주셔서 야채류, 해초류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직접 환자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잘 먹을 수 있는 또 야채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좀 추천할 만한. 이거는 건강에도 좋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먹을 때도 잘 먹을 수 있는 좀 야채와 해초를 뭐가 해당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야채류를 추천을 할 때 드실 때 밥이랑 꼭 바꿔줘야 돼요. 조심해야 하는 5가지가 있잖아요. 고감당 옥콩, 고구마, 감자, 단호박, 그리고 옥수수, 콩, 고감당 옥콩. 얘네들은 야채라 생각하지 마시고 밥이라 생각해달라고 하고요. 나머지 야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녹색 야채들 있어요. 상추, 뭐 케일, 뭐 양배추, 양상추, 뭐 브로콜리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녹색 채소들은 마음껏 드셔도 좋고요. 근데 그 밖에도 우리가 이런 야채, 과일류들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 파이토케미컬은요, 이 식물이요, 자외선으로부터 아니면 자신이 생활하면서 만드는 활성산소로부터 아니면 병충해나 이런 해충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물질인데요. 대부분 색소로 나타나요. 그래서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총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야채 드세요 하고 막 브로콜리만 드시고 이 야채 드세요 하면은 뭐 피망만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오색 야채를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밥상이나 뭐 사거나 했을 때 색깔이 쨍한 이 5가지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뭐 녹색, 보라색, 흰색을 골고루 사세요. 사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대표적인 게 파프리카나 뭐 토마토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노란색은 뭐 레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망 중에서도 노란색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뭐 단호박 이런 것들도 단호박도 뭐 많이 드시진 말라고 했지만 같이
챙겨 드셔야 되시고, 그리고 녹색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케일, 상추 이런 것들, 이런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요. 거기에다가 뭐 보라색은 뭐 가지나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 챙겨 드시면 좋고, 흰색이면 버섯류. 버섯류들도 사실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야채로 생각하시고 좀 많이 드셔주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해주세요, 뭐뭐 하세요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야채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골고루, 하지만 요 5개 구황 작물들만 조심하셔서 색깔을 오색 밥상에 오색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핵심은 네. 다양하게 먹는 거네요. 네, 핵심은 다양하게 뭐 드시는 거예요. 케일이나 뭐 이런 게 좋다고 해서 그것만 가는 것 또한 별로. 맞아요. 왜냐면은 네. 녹색에는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색의 색깔마다 다 네.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다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요거 궁금한 거 파프리카 얘기해 주세요. 저 파프리카를 되게 자주 먹는데 네. 파프리카가 주홍색, 빨강색, 그다음에 노란색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도 그런 듣는 게 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색깔을 다양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다양하게 사거든요. 네. 섞여 있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파프리카도 이렇게 색깔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파프리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뭐 노란색, 뭐 빨간색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파프리카를 사요. 아, 혼합 이게 더 좋은 색깔. 거구나. 네, 왜냐면은 각각의 아까 파이토케미컬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색깔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색깔이나 이런 것마다 또 다른 효과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사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의학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정말 건강하게 지금 잘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계속 들고 있네요. 자, 이번에 그러면 단백질 가야죠. 단백질 같은 네. 경우는요, 뭐 적색육이다, 백색육이다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은요, 백색육이나 생선류들을 추천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적색육에서는요,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뭐 DNA나 이런 것들을 뭐 파괴하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사실은 백색육이 2개 중에 선택을 한다면 뭐 닭, 오리 이런 것들이 좋고요. 이런 경우도 불포화지방산이 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뭐 적색육은 포화지방이 좀 더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거 사드신다면 항상 제가 너무 좋은 거 사드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고기 산다고 하면 마블링이 착 해서, 그리고 요즘에 뭐 고급 육이라고 해서 정말 빨간색이 거의 없고 하얀색만 돼 있는 차돌박이나 이런 것들 비싼 게 사드시는데, 이렇게 비싼 거 말고 오히려 마블링이 적은 고기들도 적색육에서 골라 드시면 이제 좋다곤 하지만, 이제 사실은 백색육은 그런 걱정이 또 많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혹시 골라 드신다 하시면 백색육을 좀 더 추천을 하고요. 우선순위 한다면 적색육보다는 백색육이 낫고 네. 백색육보다는 생선육가 낫다고 보면 네, 되나요? 생선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류를 요즘에 비건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네.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을 못 드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추천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발효, 콩 발효 제품들을 추천하는데, 개인적으로 템페를 진짜 잘 먹고 있어서 뭐요? 템페라고 있어요. 오,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정말요? 다들 정 알고 작가님이- 계신가? 뭐죠, 그게? 근데 사실은 템페라는 거 처음 들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청국장이 있고 일본에 나토가 있다면 그렇죠. 인도네시아에는 템페가 있습니다. 콩 발효 제품이고요. 네. 근데 떡처럼 이렇게 얼려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살짝 구워서 먹으면 치즈 구워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고요. 그게 또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네. 그 유산균이나 이런 발효식품이 누릴 수 있는 뭐 장점을 누릴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그냥 일반 두부나 이런 것보다 높아서, 그다음에 콩 자체가 들어가서 식이섬유도 놓치질 않아요. 왜냐면은 네.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눌러거나 해서 없어지는 식이섬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들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사실은 해외에서는 정말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잘 안 먹죠? 그런데 그게 막 유명 연예인분들도 잘 먹고 있어요 해서 아, 뉴진스도 진짜요? 먹고 있다고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템페 사실은 좀 제일 많이 추천을 하긴 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적색육은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네요. 네. 혹시나 그래도 먹고 싶다면 적색육에서 뭘 좀 먹으면 좋아요? 부위가 막 다양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안심이면 너무 좋은데 너무 안심. 비싸잖아요. 안심은 그래도 좋아요? 네, 그런데 안심은 아무래도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 네. 아마 의사분들이 대부분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 안심 드세요 안심. 하는데, 안심은 너무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좀 비싼 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네. 가격도 아무래도
맛으로 따지기에는 입에 살 넣었을 때 살 녹기보다는 좀 찌기거나 뭐 많이 씹어야 된다 하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격대도 또 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더 추천하는 편이긴 하죠. 전 체크살 좋아하는데. 체크살 맛있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마블링 잘 돼 있고 네네. 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는 사실 좀 지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부담이 되거나 뭐 너무 비싸도 못 먹는다거나 하는 건 전 가성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다리살, 그래서 뒷다리살. 뒷다리살을 돈이 충분하면 추천해요. 안심도 괜찮다. 네, 안심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이제 요 또 고기 같은 거 먹는 방법이 이제 불에 굽거나 맞아요. 뭐 튀기거나 훈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몸에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가장 고기를 그래도 건강하게 먹는 방식은 뭐죠? 김 작가님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뭐 워낙 많이 해서 알고 있긴 이미 하지만 아시고 그죠? 네 당연히 네. 수육이죠. 맞습니다. 네. 늘 왜냐면 제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갖고 오시면 여쭤봐요, 거꾸로. 그런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정답을 모르고 오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정답이 있으신데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정답을 하기가 힘들 뿐. 네, 그냥 뭔가 원장님이 먹어도 된다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요,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뭐 수육이나 아니면은 찜으로 찜. 드시면 스팀으로 드시면 제일 네. 좋고요. 그 이유가 직접적인 불로 가열이 됐을 때 뭐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수육이나 물에 삶아서 드시는 게 네. 좋고요. 그리고 지방이나 이런 함량도 아무래도 끓여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지방 같은 것들이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 네. 그리고 뭐 어떤 게 있냐면요. 얘네들이 직화구이가 또 있고요. 후라이팬에 구워 드실 수도 있잖아요. 직화가 최고 맛있죠. 그쵸. 그리고 막 불향이 확 입혀지면서. 불맛이 있죠, 고기는. 근데 불에 직접 고기가 닿다 보면요. 네. 그 정말 이렇게 갈색에 맛있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다 발암물질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요. 직화구이보다는 내가 정 구워 드시고 싶다. 후라이팬에 구워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구워 드시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수육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요 순서로 생각해 주시면 샤브샤브도 좋습니다. 괜찮은 방식이에요. 네, 샤브샤브도 아무래도 물에 넣어서 끓여서 먹는 방식이다 보니까요. 네. 샤브샤브도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지방이죠. 네. 어떤 지방 먹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김 작가님 100점 하셨던 견과류처럼요. 네, 이제 여기선 지방이 왜 좋냐면 이거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메가3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뭐 생선, 아니면 견과류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춰주는 지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지방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색육보다 더 좋은 게 뭐였죠? 생선이라고 했던 생선. 게요. 생선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좋은 지방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추천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메가9을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도 많이 아시게 돼서 네. 올리브유, 그리고 아보카도유, 요 들기름 이런 게 오메가9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에너지 사용률도 좋고요. 네.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은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피부도 지방이고요. 호르몬도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는데요. 이 지질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수잖아요. 우리는 방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흡수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방수가 되잖아요. 그렇네. 그게 다 지방이 있고 우리 지방막이랑 단백질막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친수여서 우리가 방수가 안 된다면 물이 떨어져 다 흡수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방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피부도.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지방 함량이나 단백질을 안 먹었다 하면은 피부도 버석해지고 머리도 막 빠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리고 머리 윤기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지방도 우리 몸속에 곳곳에 지방을.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아까지 생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생선에서는 뭐 특별히 추천하거나 흰살 생선 뭐 많이 추천하게 하는데 혹시 어떤 거 있는지 플러스로 생선도 참치도 있단 말이죠. 참치는 좀 빨갛죠. 그렇죠. 참치도 뱃살도 있고요. 참치 대뱃살이 이제 최고 맛있는. 네, 그렇죠. 이건 괜찮은지. 대부분 이제 저는 생선은요, 네. 뭐 회류로 나오는 흰살 생선류 다 어떤 것든 뭐 드셔도 좋다고 말씀을 네. 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빨간 생선들이 어. 있어요. 막 요즘에 많이 먹는 방어도 좀 빨갛잖아요. 방어. 끝이 맛있는 것들 그리고 네. 참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방 함량도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중금속 위험들도 조금은 있으니까 뭐 임산부들 안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등어류 같은 고등어. 것들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이류로 나오는 것 중에서는 회로 나오는 건 다 좋은데 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열심히 먹고 있는 건 틸라피아를 사실 열심히 먹고 틸라피아요? 있어요. 네, 틸라피아도 처음 태어나서 드시나요? 처음 들어본 단어가 되게 많이. 뭐죠? 제가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피디님. 대회를 뛸 때 네네. 정말 닭가슴살이 너무 물리고 아. 생선도 사실 고등어는 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네. 이유가 기름이 많고 하기 때문에 네. 비린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기름이 튀면서 음. 제가 이제 혼자 요리를 잘 못하다 보니 감당이 안 되는데 틸라피아는 코스트코에 이렇게 해서 한 봉지에 이렇게 개별 포장돼서 팝니다. 그래서 동태 같은 흰살 생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린내도 없고 네. 그래서 저도 동태전이나 이런 것도 다 추천하거든요. 네. 이런 흰살 생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살짝 이렇게 살짝 살살살 발라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종이랩 있잖아요. 그거 딱 소금 좀 뿌리고 딱 감아서 그냥 돌려버리면 그냥 정말 포슬포슬하니 정말 맛있어서 비건 한다고 하는 친구들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엄청 추천하고 이 틸라피아 잘 이용해 보시면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뭔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태어나서 아무래도 처음 먹어보지도 못한 생선류가 근데 지금 김작가 TV의 네. 이런 구독자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 이미 네. 다 알고 있을 수도 여러분 있어요. 먹고 있다면 댓글 좀 남겨주시고 나도 못 들어갔다면 김 작가 너도 정상이다 하고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지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중에서 탄수화물 이 빵떡면 특히 면을 끊는 게 이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 면과 관련된 것들이 뭐 칼국수, 그 다음에 뭐 수제비, 라면, 그 다음에 그 냉면, 맞아요. 탄수화물 이런 금단제사 어떻게 끊죠?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뭐야? 게 대체면들 같은 것들을 요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대체면. 많아요. 저도 아무래도 제 채널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라면을 먹어도 되나요? 라면 먹고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라면이 그 예전에는 면을 튀긴 면, 유탕면들이 나왔다면 맞아, 요즘에 맞아. 겉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아. 근데 유탕면은 팜유를 흡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라면을 딱 끓였을 때 그 국물이 이렇게 기름기가 딱 뜨면서 고소한 게 바로 그 팜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겉면 같은 경우는 말린 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나쁜 지방이랑 뭐 탄수화물이랑 둘 중에 하나를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 먹고 싶다면 라면 중에서도 겉면을 골라 드시거나 추천하면. 네, 추천 라면이요? 네. 제품명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거죠? 회사? 또 제 컨텐츠에서 있었는데 네. 베스트 3 라면을 뽑은 좋아요. 적이 얘기해 있었어요. 베스트 3 제가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1위 라면 하나만, 2개는 보러 오시고 1위 라면 하나 스포드리면 순탄면이라고 있어요. 순탕면. 순탄면. 순탄면. 네, 근데 대부분 너무 낯설어 했는데 그 면 색깔도 딱 보면은 녹색이에요. 네, 순탄면. 네. 그게 요즘에 원래는 제가 혼자 몰래 그 컵라면으로 먹고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 봉지 라면으로도 나와서 네네. 제가 이제 제 컨텐츠에서만 몰래,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요 라면 모르셔서 신라면 겉면이 1위입니다. 막 이러셨는데 제가 찾은 면 중에서 순탄면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한 면인데요. 이건 맞죠? 네, 맞아요. 정말 맛없게 생겼다. 근데 거의 신라면이나 일반 라면이랑 맛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골랐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뭐 식단면 종류라고 해서 단백질을 추가한 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메밀면이나 아니면 해초를 넣어서 해초로만 만든 거 아니면은 콩 같은 걸 넣어서 뭐 콩 단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 라면 같은 걸 식이섬유를 많이 넣어서요. 저 탄수화물 중에서도 전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바로 순탄수화물이라고 우리를 살찌우고 아프게 하는 게 이 순탄수화물인 당질이거든요. 근데 그 당질 함량을 꽤나 줄여놔서 전 혼자 몰래 먹고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김 작가 TV 구독자님들한테도 순탄면에서 알려드릴게요. 광고 주시면 저희 광고 광고 열심히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추천했는데 광고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그 원장님은 맛있는 음식을 언제 먹어요? 저요? 말씀 들어보면 뭐 거의 뭐 건강식과 관련된 거 하고 하루에 뭐 근무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뭐 저녁 한 6시, 7시 운동하고 뭐 너무 건강한 삶?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재미없는 있는 삶 이렇게도 생각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식단을 하면 네. 맛있는 걸 먹을 기회가 없을 거야 하는데 요즘 연말이잖아요. 음. 회식에도 맛있는 걸 먹죠. 네. 친구들 뭐 모임에도 맛있는 걸 네. 먹죠. 그래서 저도 회식이나 이런 데에서 워낙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네. 많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렇게 줄여서 먹거나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평소 식단에서는. 자, 요즘에 또 다이어트 신경 쓰시는 분들 착즙 과일 주스, 뭐 ABC 주스, 갈아 마신 오트밀 같은 거 드시는 분도 많단 말이죠. 맞아요. 굉장히 이제 그냥 뭐 과자나 뭐 그냥 액상 가당 음료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니까. 근데 이런 거에 또 해당되는 뭐 녹즙도 있고 이런 게 안 좋다는 의견도 들려요. 어떻게 되나요? 팩트. 우선은 네. 저는 생각할 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우리가 요즘에 예전에는 지방이 뭐 다이어트에 적이다 했었으면 요즘에 다이어트에서 가장 많이 제한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은 세 가지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너무 작은 덩어리, 단당류가 많이 안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먹는 순서예요. 내가 탄수화물만 먼저 막 먹으면 탄수화물 다 흡수됩니다. 근데 탄수화물 먹기 전에 뭐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깔아놨다. 그러면 식이섬유는 어떤 거냐면 되게 끈적끈적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흡수되지 못해서 얘네들은 칼로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 갔다고 하더라도 탄수화물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켜버려요. 흡수 속도도 낮춰주는데 전반적인 다 흡수되지 못하게 밖으로 버려버린 역할도 하죠. 그래서 내가 뭐랑 같이 먹었느냐, 어떤 순서로 먹었느냐 이런 것처럼 요것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얼마나 빨리 먹느냐. 이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도 우리가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빨리 먹는 사람과 그리고 천천히 똑같은 거를 먹는 사람이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너무 똑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빨리 먹었다 하면 우리 몸에 좀 더 빨리 흡수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시로 주셨던 게 바로 착즙 주스 있어요. 네, 착즙이나 녹즙은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아까 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탄수화물 흡수를 좀 억제해주는 좋은 식이섬유를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포만감도 주는데요. 이게 버려지다 보니까 아무리 마셔도 배가 안 부르고요. 그리고 입자는 단당류들, 작은 탄수화물만 남았겠죠. 거기다 속도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쫙 흡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트밀도요. 오트밀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납작하게 눌러만 놓은 커다란 오트밀은 사실 이 입자 크기가 크겠죠. 아까 크기. 그리고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순서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뭐랑 먹냐. 우유나 단백질이나 그릭 요거트나 이런 걸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먹는 순서나 이런 것들로 나를 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속도도요. 씹어먹고 뭐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천천히 먹게 되죠. 그런데 이 오트밀을 갈아서 죽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과일 주스랑 똑같게 된 거예요. 쑥 들어가면 속도도 빠르죠. 거기다 입자도 작아졌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게 들어갔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탄수화물이나 이렇게 식단, 우리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서도 뭐 추천하지 않고 의사들이 말하는 뭐 최악의 음식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건강 챙기기 위해서 아침에 녹즙 배달해서 먹는 분들 많단 말이죠. 맞아요. 녹즙 그 시간대에 녹즙을 먹는 게 좋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는 딴 장난질을 안 쳤어요. 정말 채소밖에 없어. 채소밖에 없어. 녹즙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녹즙을 안 먹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또 정말 어려운데요. 녹즙이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있겠죠. 뭐 녹즙으로 인해서 이미 뭐 짜서 나올 수 있는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저는 사실 녹즙으로 드시는 거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먹으나 마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파이토케미컬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야채나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른데요. 압착을 하거나 열을 할 때 얘네들이 변형이 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비타민 C도 우리가 뭐 나눠 드세요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밖에 노출이 그리고 그 녹즙이 만약에 이렇게 투명한 데 왔다 하면은 이미 햇빛을 받아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원물 자체를
바로 먹거나 생으로 네. 먹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그 자체를 갈아서 스무디까지는 좋다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그나마 착즙이 있고 우리가 녹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자체를 아예 다 이렇게 눌러서 먹는 것들은 사실은 정말 못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선책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없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원물이나 뭐 스무디 정도까지를 추천합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추천 안 한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사 먹지는 않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